자, 1. 민주정치와 법단원 3-1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과 문제점. 자,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배울 내용 미리 볼까요?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과 문제점 중에서 특성을 보게 되면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들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은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요. 또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면서 권위적인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의회 제도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치 참여가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성을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에 정치적 상황이 제도는 도입했으나 제도와 의식이 불일치하여 혼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정치의 경험이 부족하여 민주제도에 있어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기도 했었고요. 또 그것이 습관처럼 관행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정했냐면요. 그렇죠. 헌법을 개정했어요. 자, 그 헌법을 바꾼 이유는 자신의 정권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규정, 헌법의 규정을 고쳐야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한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명목, 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권위적으로 집권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부는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다양한 이익 표출을 억제하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겠습니다. 자, 1960년에 일어났는데요. 이 혁명의 이름은 뭘까요? 자,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무너뜨리게 된 혁명인데요. 그렇죠. 4.19 혁명입니다. 자, 그리고 80년대 5월 18일 날 일어난 5.18 혁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87년 6월에는 민주항쟁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게 됩니다. 자, 직선제 이전에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았지요. 그래서 87년에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직선제로 고치자, 헌법을 고치자라고 운동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확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등장하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우리가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부르죠. 시민단체가 등장하게 되어 다양한 민주정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민주정치를 위해서 시민들이 노력하고 희생하여, 여기서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이죠. 자, 우리가 민주정치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갈등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서 정치 이념이 다르고 성향도 개인이나 집단화. 자, 정치 이념과 성향, 지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서 또 자기 집단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는 이기주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빈부격차도 있겠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것이 차이가 날 때는 사회 통합에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권력의 중앙 집권화와 권위적인 정치 문화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자, 사회의 자원이 중앙에 집중됩니다. 자,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권력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권력 남용, 또 권위주의와 같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현상이 발생하여 아주
중앙집권과 권위적인 정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경유착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치계, 정은 정치계입니다. 경제계. 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깊은 관계를 맺어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독점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좀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깊은 관계에 의해서 서로 이익을 봐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지루하죠, 여러분? 쉬어가는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2학년 선생님들 중에서 경상도 출신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3번, 4번, 7번, 2번, 5번, 8번, 10번, 3번, 6번, 7번, 9번, 5번, 6번, 8번, 10번. 자, 몇 번일까요? 자, 이 답은 수업 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과 의회라는 민주정치의 아주 주축이 되는 두 제도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운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대화와 타협 등의 아주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어떤 물리력이나 편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자, 국회에서 여러분 폭력적인 그런 장면을 많이 본 적이 있죠. 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소속 정당이나 또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또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당이나 의회나 모두 국민을 대표하니까 국민 다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또 그렇지 못했죠. 자, 그리고 국민들의 차원에서 볼 때는 정치에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무관심해지고요. 투표를 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정치인의 이런 대표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투표율이 30% 이하면 30% 이하인 사람들의 의견만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표성이 약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대표자가 자기가 대표한다면 그 뜻을 따라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고요. 자, 이런 경우에 무책임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의 변화입니다. 자, 1대 국회의원 뽑을 때는요, 95.5%였어요. 자, 2대, 3대, 4대 오면서 점점 줄어들고요. 자, 6대에서는 72%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12대에서 84.6%로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갔네요. 그쵸? 이때 이제 정치적 이슈가 많았을 텐데, 자, 그런 뒤로는 13대부터 16대까지 쭉 하락하였습니다. 17대와는 60%가 되겠죠. 18대 46%가 되겠고요. 19대에 오니까 반 정도밖에 투표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투표율이 하락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치적인 무관심이 생길 경우에는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락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이 가지는 그런 정당성, 즉 대표성을 약화시킵니다. 또 유권자가 대표자의 무책임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지지해준 지지층이 굉장히 두텁다면 그런 찍어준 사람에 대한 대표성도 높아질 텐데요. 자, 그렇지 못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알맞은 답을 써보세요. 자,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양식을 뭐라고 할까요? 자, 권위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권위주의. 자, 두 번째, 빈부격차의 심화. 세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너무 커요. 또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할 폭이 적어요. 자, 그럼 사회가 하나로 묶이기가 쉬울까요? 자, 그렇지 못하겠죠? 자, 따라서 사회 통합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민주화 운동과 그 내용을 바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4.19 혁명. 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혁명이 되었죠. 자, 근데 미완의 혁명이었어요. 자, 민주정권이 들어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쭉 이어진 군부 세력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간접선거였던 대통령 선거제도를, 그렇죠, 6월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직선제냐 간선제냐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바꾸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옳으면 O, 틀리면 X.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잦은 헌법 개정은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어때요? 맞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 현상은 정치인의 대표성을 강화할까요? 반대겠죠. 자, 약화하고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